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급 관계 회복 실천 두 번째 시간 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련된 간단한 이해, 특별히 회복적 정의,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응보적 정의로 생활교육을 할 것인지 또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조금 갈등이 없었을 때 어떻게 회복적인 실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갈등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본 거고, 그 다음에 갈등 예방 단계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또 사소한 갈등 단계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또 심각한 갈등 단계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 방식과 그 예방적 차원에서 또는 사소한 갈등 또는 심각한 갈등 차원에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복적인 회복적 교육 실천에 저희가 지금 그 학급 관계 회복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6학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갈등 예방 단계에서 서클 운영입니다. 주로 이제 학급 구성원들 간의 서클, 신뢰 서클, 주로 신뢰와 존중을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할 것인가. 그래서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관련된 거요. 또 이거 외에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비폭력 대화법, 이것도 실은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피스 평화 명상이라고 명상과 관련된 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명상도 실은 우리 학급 관계 예방에, 갈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급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면 문제를 쉽게 또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또 문제가 일어나도 쉽게 봉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 세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지금 6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했었던 것들은 이 서클 주로 신뢰와 존중의 학급 관계 회복인데, 학생들 간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클의 운영에 관련된 거. 주로 이제 그 사소한 갈등 같은 경우는 약 한 10에서 20% 정도의 갈등을 다는데, 주로 이제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갈등을, 나름대로의 갈등을 해결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복적인 생활 교육에서는 문제 행위에 대한 회복적 대화라든지, 학부모 참여 회복적 대화라든지, 회복적 성찰문이라든지, 공동체 문제 해결 서클이라든지, 또래 조정자 문제 해결 서클을 통해서도 사소한 갈등 단계 문제가 접근이 되고, 약 그 전체 집단에서 1에서 한 5% 정도 되는 이런 같은 경우는, 심각한 갈등 경우에는 회복적인 대화 모임, 그래서 우리 도미니 모터가 만든 사전 서클, 본 서클, 사후 서클 해가지고 세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학교 폭력 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고, 또는 이걸 배운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고, 또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 갈등 문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갈등 예방 단계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등 예방 단계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화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적 생활교육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전 교사 선생님이 이 그 서클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학급 안에서 그 학생들 수업 어떤 교과 과목 외에 아이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6학년은 실은 이렇게 갈등 예방적 차원에서 이걸 서클을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교실 현장에서 담임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 학급의 일원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생들 사이에 관계성을 늘려주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실 문화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클이라는 공간이 힘을 n분의 1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킹 스틱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으로 서클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클을 많이 하게 되면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실 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사소한 갈등. 여기서 이제 관계가 깨졌을 때는 이제 관계성 보수 단계에서는, 사소한 갈등 단계는 학교 생활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이나 학급 전체의 문제로 인하여서 과정이 훼손되었을 때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다. 회복적 대화, 또 회복적 성찰문, 공동체 문제 해결 서클, 또 또래 조종자 문제 해결 서클 등을 통하여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실은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보통은 연수하면 2박 3일 정도 연수를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의 회복적인 생활 교육에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연수를 또 우리 학교 차원이나 아니면 개별 연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편하시고 학생들에도 굉장히 편한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심각한 갈등을 때는 관계성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심각한 갈등 단계는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조종자나 중재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회복적 대화 모임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주로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져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만나서 하는 회복적 대화 모임, 회복적 서클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복적 서클을 통해서 만드는데, 회복적 서클은 도미니 버터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비폭력 대화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학교 폭력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케이스 정도, 20케이스 이상 제가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고 했는데, 쉬우면서도 학생들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갈등을 예방 단계에서의 회복적 생활 교육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첫째는 예방 단계에서는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적 생활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학교 구성원 전체가 될 수 있고 연중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별히 서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은 전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서클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가면 굉장히 학교 아이들 간에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선생님들과도 관계가 돈독해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대학에서 모든 수업을 제가 서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먼저 좀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오늘 우리 수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강의할 거 있으면 강의하고, 또 조별 나눔하고, 또 전체 조별에서 나눈 이야기 전체에서 하고, 끝날 때는 또 전체 나눔을 통해서 오늘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항상 제가 강의는 강의 평점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도록 한다든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클 수업도 제가 서클 형식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예방 단계에서 이 서클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이 됐다는 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클을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는 서클을 운영을 하는데, 체크인 체크아웃, 보통 체크인은 아침 월요일 아침에 이제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호텔이나 숙소 갔을 때 체크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기분이 몇 점이냐, 이번 한 주에 기대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염려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쭉 이야기하고, 또 금요일 날도 마지막 교시에는 체크아웃 하면서 오늘 일주일 동안 어땠느냐,
어떤 좀 감사한 점이 있느냐 뭐 등등으로 이렇게 서클을 또 자치적인 회의도 서클로 할 수도 있고 또 수업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서클을 이용해서 서클의 중요한 원칙만 좀 지키면서 하면 도움이 되고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서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서클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로 관계성을 회복하고 어떤 집단 지성을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간에 뭔가 끈끈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또는 그 위계 구조에 있는 위에 있는 선생님들과 관계가 잘 돈독하게 되면 그 관계성을 기반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클이 회복적 생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서클의 운영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6학년들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아까 문제가 조금 있는 학급은 또 문제 해결 서클로 들어가서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갈등 예방 단계에서는 안내 교육 방법 외에도 신뢰 서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6학년에서 하고 있는 신뢰 서클이거든요. 또 존중의 약속 만들기, 학급 울타리 세우기, 적극적 경청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일반적인 학급 운영에 많이 쓰이므로 소개하지 않고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방법들만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서클은 아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말하는데요. 동그랗게 앉는다는 것은 대화의 참여가 모두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가지며 평등하게 소통한다. 그래서 이제 힘을 n분의 1로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n분의 1로 나눠서 대화도 우리가 그 토킹 스틱이라는 이야기 뒤에 설명드리는 토킹 스틱 이야기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 대화도 학생들이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한 발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서클은 어떤 면에서 이제 공동의 지성을 만들어가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거든요. 여기냐면은 이 토킹 스틱 여기 서클에는 뒤에 나오는 이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경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반드시 이런 물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뭐 의자에 그냥 없이도 앉을 수도 있고 사각형 일반 그 사무실의 사각형이라고 그러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동그랗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또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지시적 생활 지도에서 벗어나 서클로 형성되는 관계성이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고 서클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토대가 공동체의 신뢰와 연결에 있다. 서클의 핵심이 뭐냐? 뭐냐면은 관계성을 회복한다.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이 서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연결이 되면 그래서 신뢰 연결감이 되면 문제가 쉽게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봉합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클을 통해서 토양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아이들끼리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면 좋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체크인, 체크아웃 무엇을 시작하기 전이나 마친 데도 할 수도 있고 자치 회의도 서클로 할 수도 있고 수업도 필요하면 이 서클 형식을 빌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논의를 해야 될 때 이럴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교사 지원 서클에서 하는 것처럼 서클은 간단합니다. 둘러앉고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비밀을 보장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집중하지 않는다. 힘을 n분의 1로 가진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되면 공동의 지성과 사람들이 연결하는데 너무 탁월하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클 준비해서 이제 토킹 스틱 아까 이야기하는 막대기다. 그래서 서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도구인데 토킹 스틱을 옆 사람에게 건네며 이야기를 진행한다. 손으로 잡기 편하고 서클의 목표와 어울리는 물건으로 준비한다. 그래서 토킹 스틱은 그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경청이다 그러면 뭐 토끼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도 되고요. 또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들을 한다 그러면 갈등과 관련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꽃이 있는 어떤 토킹 스틱을 하는데 갈등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꽃으로 잘 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과 다른 생각 속에서 발견된 이 갈등을 어떻게 윈윈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름답게 윈윈해서 가면은 너와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와 관련된 그 이야기하는 막대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피스 가운데에 있는 물건도 놉니다. 서클 가운데 두는 물건인데 서클 구성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꾸미는 게 좋고, 향초나 꽃 등이 해당하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고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희도 이제 이 방법을 하는데 이것도 센터피스도 그 주제와 관련된 걸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건지, 신뢰와 관련된 건지, 존중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을 센터피스를 리더자가 준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급 전체 아이가 뭐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가족 사진 같은 것을 가져오라 가지고 센터피스 안에다 두고 안에다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설명한 다음에 센터피스를 갖다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구성원들이 꽃 같은 것도 많이 두기도 하는데, 그래서 토킹스틱과 센터피스가 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녹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건을 잘 준비해서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자리 배치는 서클 진행자를 포함해서 서클 구성원들이 동그랗게 앉는다. 시야를 가리는 책상은 치우고 의자만 가지고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서클의 원칙은 첫째, 서클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서클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하는데, 오늘 토킹 스틱을 존중하자.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듣는다. 동시에 두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하고, 일방적으로 자세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 서클 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다. 또 여기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비밀을 지킨다. 또 필요한 경우 규칙을 추가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돌봄 스스로 한다든지 등등. 오늘 시간을 이렇게 좀 빨리 끝내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약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운영 방법은 서클 처음에 이제 서클 열기와 닫기를 시작을 해서 서로 마음 열기해서 5점 만점으로 한다든지, 마음의 신호등으로 먼저 이렇게 진짜 마음의 신호등을 좀 이야기한다든지 하고, 또 조금 더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그러면 질문 갖고 토킹 스틱을 돌리고, 그 다음에 주요 주제 갖고 또 나눔 활동을 하고, 다 끝날 때는 오늘 활동하면서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성찰 나눔을 반드시 하거든요. 성찰 나눔을 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 진행 순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급 자치 서클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수업 서클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교사 서클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서클의 운영 방식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서클의 형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피스 평화 명상 서클. 요즘에 이제 명상이 학생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학급 분위기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명상 서클을 지도를 하더라고. 오늘 여기는 이러한 서클 평화 명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피스가 약자인데, 먼저 파워, 활력에 관련된 명상도 있고, 그다음 자연에 관련된 명상도 있고, 아트, 뭐 예술이나 그림에 관련된 명상도 있고, 접촉에 관련된 명상도 있고, 또 교육에 관련된 명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고요. 파워 명상, 에코 명상, 아트 명상, 컨택트 명상, 에듀 명상,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비폭력, 그 다음에가 이제 비폭력 대화법인데,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비폭력 대화법이거든요.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순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았고, 그래서 어떤 걸 느꼈으며, 그때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어떤 나의 욕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이
대화계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도 관찰, 느낌, 욕구부터 그가 무엇을 관찰했고 그가 어떤 느낌을 느꼈으며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어서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듣는.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낮추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중에 배워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이것은 또 안 하면 많이 또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같이 연습하고 그 이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 중심으로 가도록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 비폭력 대화법 굉장히 중요하다. 비폭력 대화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1교시 20분 지났는데요. 1교시 이 정도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서클에 관련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명상, 그리고 비폭력 대화법이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집중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